창원 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 창원시는 강기훈 국회의원이 보상을 부풀렸다며 부실 조사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 측은 보상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법조타운 인근에 공무원의 농지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농민단체는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의령군 예술인마을 공사 과정에서 부실 불법 공사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지 가운데 강기훈 국회의원 소유 땅의 지작물 보상가가 2배 이상 부풀려 지급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부인하던 창원시가 결국 KBS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창원시가 주는 대로 보상을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강 의원 측이 조사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보상 내역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사들인 7,030제곱미터 규모의 강기훈 국회의원 과수원입니다. 해당 필지의 감나무 수는 모두 250여 그루. 하지만 창원시가 보상한 감나무는 모두 500그루. 금액으로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제 나무 수와 보상 내역은 왜 2배나 차이가 날까? 지난 이틀 동안 해당 필지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한 창원시가 밝힌 경위는 2가지. 첫 지작물 보상 조사가 이루어졌던 지난해 6월, 강 의원이 보좌관과 현장에 나타나 창원시 용역업체 직원에게 감나무 수가 450그루라고 밝혔고, 용역 직원은 당연히 해야 할 현장 조사 대신 강 의원이 주장한 그루 수를 보상 조서에 그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 신뢰하여 조사서에 기재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석 달 뒤 진행된 2차 정밀 조사에서 강 의원의 감나무 수는 50그루가 오히려 더 추가됐습니다. 단풍나무도 실제보다 160여 그루 더 부풀려져 보상금이 1,000만 원가량 더 지급됐습니다. 당시에도 강 의원은 현장에 있었다는 게 창원시의 주장입니다.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위력을 보여준 건지는 그렇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분은 그렇다 국회의원이라고 들었다고 이야기했지 않겠죠? 강기훈 의원 측은 당시 조사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거창군에 새롭게 들어서는 법조타운을 염두에 두고 군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는데 실제 구입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이용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와 검찰 거창지청이 새로 옮겨올 법조타운 예정지입니다.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5년 가까이 주민투표까지 하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창군 공무원이 법조타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2010년 6월 농지를 당시 금액 1억 2천만 원에 사들였다. 해당 농지는 구치소 추진 과정에 3억 8천만 원에 팔리면서 시세 차익 2억 6천만 원이 발생했다. 거창구치소 이전이 법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7년. 법조타운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2011년 초인데 불과 6개월 전쯤 땅을 사들인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땅값의 절반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수익이 예상돼 무리하게 사들였다고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땅은 거창 법조타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이사오는 땅에 포함이 되면서 살 때보다 3배 이상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실제 주말 농장으로 경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매매를 좀 해주라고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그걸 또 팔았는데 그걸 또 투기를 생각하고 또 안 팔면은 또 그래 직원이 협조 안 해준다고 팔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은 상황이에요. 농민단체는 거창군에서도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는 없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의령군이 국류면에 예술인 전원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 결과 각종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사 전반의 관리 감독소 홀로 직무를 유기하고 13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의령군 공무원 11명에 대해 도가 징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의령군이 지난 2018년 완공한 국류예술인 전원마을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도로는 밀림 현상이 일어나 포장이 뜯어졌고 흙담 곳곳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석축은 규정에 맞지 않는 작고 약한 돌로 쌓여 있습니다. 사면과 도로, 석축 모두 부실 시공된 탓입니다. 아스팔트 이것도 다 들고 올랐거든, 지진처럼. 비 조금 오는 그 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무너진 걸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 감사 결과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부적절한 사토 처리와 품질 미달 재료 사용 등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도 눈감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완공 직후 2차례 사면이 무너지자 안정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연재해로 결론짓고 혈세 13억 9천만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의령군이 공사 과정에서 13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령군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징계 수위가 지금 아직 안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하기가. 경상남도는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하도급 업체 2곳을 고발하라고 의령군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남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명. 진주와 거제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이어 거제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대우조선해양에 사업장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 43명 가운데 진주가 25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진주 보성탕을 중심으로 한 진주 회사 관련 확진자가 5명 늘었습니다. 회사 관련 확진자 23명 가운데 15명이 목욕탕을 이용했거나 이용자의 가족입니다. 목욕탕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용자는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난주 시작된 파로스 헬스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00명에 가깝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큰 집단 감염 규모인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7번째입니다. 집단 감염 차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최근 사례로는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과 충남 아산시 남방기 공장, 경기 플라스틱 공장 집단 감염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거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명이 추가돼 누적 58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소 사업장 폐쇄 조치를 권고하고 열흘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유흥업소 4,300여 곳과 PC방과 노래방을 포함한 14,0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단속합니다. 합동 점검반 20개 반 60명을 구성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나온 확진자가 집에서 9명이 모여 식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경남 지역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마산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모의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마산체육관과 양산 부산대병원 등 기존 접종센터 2곳 외에 다른 시군에도 모두 21곳의 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채무가 내년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채무 비율이 전국 시도 평균을 밑도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으로 영원을 기록한 경상남도의 부채. 하지만 이듬해 1,200억 원에서 지난해 4,960억 원, 올해 3,000억 원이 더 발행돼
모두 7,96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3년 만에 6.6배로 늘어난 겁니다. 가파른 증가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임기가 마칠 시점이면 일조원 시대가 도래될 것이 부채 상환이 본격화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내년 440억 원을 시작으로 늘어나 오는 2026년 1,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야 해마다 100억에서 200억 원씩 줄어듭니다. 채무를 갚아 나가기 위해 경상남도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남도는 도로와 하천, 재해 정비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쓴 부채로 재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의 재정 대비 채무 비율은 6.4%로 전국 시도 평균 12.5%의 절반이고 중앙정부가 주의를 주는 25%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기의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현재로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경남도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반박하는 도의회. 경남도는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기금을 활용해 채무 증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에 시, 도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회계 기준을 어겼다며 과징금 78억 원에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고 증권신고서 3건을 내면서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